입장 발표? 누구의 얘기냐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장동혁, 오늘 입장 발표, 과거와 절연 선언하나라는 겁니다. 아까 저희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청래 대표의 목소리와 윤곽근 변호사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려드렸죠. 그런데 정청래 대표면 장동혁 대표여야지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 어제 따로 입장이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다만 어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마 내일 입장을 밝힐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기자회견이 될지 뭐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뭐 과거와의 절연이 담기는 거냐 안 담기는 거냐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일 교수님, 오늘 장동혁 대표 입장 발표할까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발표해야 되겠죠. 어제 원래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어제 송호서 원내대표는 입장을 냈어요. 이제 대안과 미래란 이제 이른바 소장파 의원들도 절연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히 얘기했는데 입장을 안 내는데 오늘 나오긴 나올 겁니다. 나올 텐데 아마 어제 송호서 원내대표나 그 초선 의원들의 그런 입장은 다를 거예요. 아마 특히 이제 윤석열 어게인, 윤 어게인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절연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고 아마 이제 이쯤에서 그만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미래로 가자.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 입법적인 걸로 가야 된다. 아마 그런 식의 멘트가 나올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정말 어제 1심을 계기로 해서 뭔가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뭔가 태세를 바꾸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들을 보수 측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난번에 한 비슷한 애매한 그 멘트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부정선거론자들과 더 이상 우린 절연하겠다. 좀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고 구체화시켜야 돼요. 애매하게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냥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과 뭐 절연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건 워낙 강력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목해야 돼요. 윤석열 개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럼 윤석열을 지목해야죠. 그럼 막연하게 당연히 헌법 질서를 부정한 세력과 어떻게 같이 갑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애매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아마 오늘 장동혁 대표는 더욱더 애매모호한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정말 암울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애매모호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도 입장을 안 냈으면 오늘은 내야만 하고 그 입장은 확실한 윤절연이 돼야 된다. 근데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더 뒤로 갈 것 같다. 뭐 이런 취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 지난 이 비상계엄 1주년 때도 입장을 낸다.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기자회견이 아니라 그 입장문으로 대체가 됐었어요. 그때 나왔던 입장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다. 계엄에 의한 탄핵은 한국 정치에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그러니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때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는 얘기였었지. 딱히 뭐 절연 이런 내용이 담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때 또 기자회견이 아니라 입장문으로 대체가 됐었는데 오늘은 어떨 거냐라는 거죠. 저희가 장동혁 대표를 얘기를 할 때 같이 따라붙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 전한길 씨입니다. 왜?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하다는데 내공이 컸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고 장동혁 대표도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유튜브 덕분에 됐습니다라고 본인 입으로 또 얘기를 했었죠. 그 전한길 씨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하면서 뭐 영국의 찰스 1세 이야기도 가져오고 저는 좀 소설 읽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왜 여기에 적용되는지. 아니 지금 판사는 역사 공부를 당원들이 여기에 있고 국민이 여기에 있는데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디가 있냐고요. 장동혁 대표분은 어디가 있냐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으니까 편안하고 좋습니까? 그래? 우리는 눈에 안 보입니까? 제가 괜히 화낸 것 같습니다. 또 나름대로 뭐 장동혁 대표분 또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가겠습니다. 토요일 날. 장동혁 대표님도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어요. 김민수 최고위원도 왔으면 좋겠어요. 뭘 외치자고요? 윤어게인. 네. 약간 전환기 씨 막 화를 내다가 또 본인 스스로 또 약간 또 침착하게 좀 안정을 찾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동혁 대표 지금 어디가 있냐고요?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으니까 편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다가 나름 또 장동혁 대표도 또 잘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다
이 집회 갈 건데도 나오시죠.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윤영걸 대표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애매모호한 얘기가 아니라 명확하게 과거와 윤과의 절연을 얘기를 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좀 두루뭉술 약간 애매모호한 화법을 쓰지 않을까. 뭐 인재 영입이나 뭐 이런 얘기하면서 미래를 보자고 얼렁뚱땅 넘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늦었죠. 12.3 비상계엄 1주년 때 하든가 벌써 기회가 많았는데 그동안에 계속 놓쳤는데 아마 오늘도 제대로 전곡을 짚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미래가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약에 진짜 윤어게인을 하려면은 정권을 찾아와야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사면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높지 않아요. 옛날에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은 1997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받은 지 7개월 만에 사면에서 풀어졌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정권을 찾아오면은 사면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저는 정권을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윤어게인 세력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23% 안팎인데 윤어게인 지지율은 전 국민에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5%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의존해가지고 계속 전환기 씨 같은 사람 쳐다보고 장동혁 같은 대표는 윤어게인한테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에서도요. 요새 많이 올라잖아요. 네.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 제가 증권기자 데스크도 하면서 보니까 팔 때 잘 파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기더라고요. 스톱 로스컷. 삼성전자가 지금 20만 원에 육박하지만 네. 언젠간 떨어지거든요. 떨어질 때 자기가 봐서 15% 10% 선을 놓고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 무조건 팔아요. 그 스톱 로스 손실을 손절매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바닥치고 올라갈 때 그 돈으로 다시 매수해서 또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 못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거 안고 갑니다. 순장. 예? 증권회사에서 반대 매매 당할 때까지 끝까지 안고 가요. 같이 망하는 거죠. 지금 모양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하고 장동혁 다 망하는 길로 지금 다 같이 순장조 팔짱 끼고 손가락 끼고 지금 망하는 길로 물에 빠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여걸 대표님의 개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당히 올해만 좀 흥분을 좀 하셨어요. 네. 지금 순장조로 좀 가는 거 아니냐. 이 낀 팔짱 빨리 풀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그 팔짱 풀고 이 절연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어제 장동혁 대표 입장을 안 내놨다고 얘기했죠. 다만 송원석 원내대표는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같이 볼까요?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한테도 입장을 직접 물어보려고 기자들이 계속 기다렸는데 입장 따로 안 하고 입장 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직접 저희가 이 목소리까지 딸 수가 없었다라는 건데 그 낸 입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의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성찰하면서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습니다. 이걸 보면 일단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행위와도 헌정 질서를 위협하면 다 선 긋는다. 과거와의 절연을 송원석 원내대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 최창일 교수님, 송 원내대표가 어제 절연을 얘기를 했고 나는 오늘 미래를 얘기를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헌법 질서를 부조한 세력과는 과거, 현재, 미래 당연히 단절해야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전두환, 노태우 지금 같이 가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저런 얘기하는 건. 지금 보세요. 어제 지기현 재판부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회를 양분시켰고 국제관계 완전히 신도를 떨어뜨렸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다. 이 돈을 환산할 수 없는 이건 재판부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진관 재판부도 그렇고 지기현 재판부도 그렇고 백대현 부장판사도 그런 얘기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야당 제1야당의 대표가 저런 식의 얘기밖에 못하냐 원내대표가.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장동혁 대표는 자기 팬덤을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땐 그래요. 그거 모를 리가 있어요. 장 대표가. 행시도 보고 사시도 붙은 분인데 모를 리가 없는데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들을 가지고 가야 자기가 미래했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마 상당히 실망스러운 멘트가 나올 거다 같다. 그런 논리에서 그런 논리적 근거에서 그렇게 제가 예상하는 겁니다. 예. 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다지 뭐 색다른 입장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애매모호하게 미래를 얘기를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오늘 입장을 명확하게 기자회견을 뭐 한다 안 한다 명확하게 얘기가 나온 건 없습니다. 한다고 해도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명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때문에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오늘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